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를 하루 앞두고 전현직 정치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김대중 정치학교가 신안 하이도에서 열렸습니다. 전라남도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1년 동안 월 20만 원가량의 주택 임차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신안 앞해도에서 국도 선형 개량 공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왕복 2차로에서 4차로로 다시 확장하기 위한 타당성 재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전남 지역에서 교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도로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상과 철학을 배우기 위한 김대중 정치학교가 올해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전현직 정치인과 국민의 정부 인사 등이 참여하고 있는데 DJ 서거 13주기를 앞두고 하이도 생가를 찾았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김대중 정치학교 수강생들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인 신안 하이도를 찾았습니다. 김대중 정치학교에는 전현직 정치인 등 1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DJ의 사상과 철학을 공부해온 만큼 DJ 서거 13주기를 앞두고 하이도행을 택한 겁니다. 정말 하이도라는 작은 섬에서 이렇게 큰 꿈을 안고 세계적인 인권, 평화 그런 지도자가 되신 게 너무나. 하이도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어린 시절을 보내던 초가집이 원형대로 복원돼 있습니다. 수강생들은 생가에 전시된 사진들을 보며 DJ와의 크고 작은 인연들을 떠올립니다. 김동지 내지 아니면 김군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항상 그냥 그 가족적인 분위기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주 위트도 많으시고 정말 진짜 다정다감하셨던 분입니다. 예. 우리나라 정치인 가운데 유일하게 정치 사상가 반열에 오른 고 김대중 전 대통령. 김대중 정치학교는 DJ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교육을 통해 DJ 정신 계승과 세계화는 물론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도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국내적으로 통합과 평화의 김대중 생각이 간절한 그런 시대를 살면서 전부 잊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를 맞아 고향 하이도에도 추모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려는 걸음들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핵심 농정 과제를 당 강령 개정안에 넣고 오는 28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강령안에는 농수축산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국가 책임 강화와 소득 보장 대책 마련, 가격 안정을 위한 수급 균형 개선, 식량 자급 달성과 기후위기 대비 등을 담고 있습니다. 서삼석 국회의원은 이를 통해 헌법에 명시된 농어민 이익 보호 규정의 실천과 대안 마련에 민주당에 적극적으로 나선 취지를 강조했습니다. 광주 전남 청년 정치인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강수훈 광주시 의원과 5개 자치구 구의원 등 청년 정치인들은 민주당 전당대회는 민생과 개혁, 미래는 없고 계파와 줄 세우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당제 정치개혁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지방소멸 대응 방안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안을 밝혀달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1년 동안 월 20만 원가량의 주택 임차료를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22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청년 가운데 임차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취업 여부는 무관합니다. 신안의 관문인 앞해도에서는 내년 완공 예정으로 국도 선형 개량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교통량이 폭증하면서 왕복 2차로에서 4차로로 다시 확장하기 위한 타당성 재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명절과 주말마다 앞해도 내 국도는 교통 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천사대교가 개통되면서 더 심해져 앞해도 국도는 하루 적정 통행량 9,400대를 크게 넘어섰습니다.
지금 시행 중인 국도 개량 공사가 내년 마무리되더라도 사정은 별반 달라질 것이 없어 보입니다. 이처럼 국도 개량 공사의 무용론이 제기된 가운데 전라남도와 신안군이 어려운 결단을 내렸습니다. 공사 기간이 늦어지더라도 현재 2차로로 공사 중인 국도를 4차로로 확장하기로 한 겁니다. 신안군의 지난달 자체 타당성 조사에서도 경제성이 1.08로 나왔습니다. 천사대교 개통 등 교통 여건 변화에 따른 친환 지역을 찾는 관광객 증가로 교통량이 대폭 증가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확장 구간은 앞에대교 신장교차로에서 앞에읍 소재지까지 6km, 국도 2호선과 77호선이 겹치는 구간입니다. 4차로로 확장하려면 한국개발연구원의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해야 하고 예산 확보와 재설계까지 거쳐야 합니다. 최소 4년 이상 공사 기간이 연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4번이나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4차로에서 2차로, 다시 4차로로 바뀌는 우여곡절을 겪은 앞에도 국도공사. 신안의 관문인 앞에도의 교통환경 개선은 미래 100년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경찰이 교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도로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사고 다발 구간 21곳을 선정해 전라남도와 함께 과속 방지턱이나 미끄럼 방지 도로 포장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통사고가 잦은 급커브길이나 내리막길, 마을 입구 도로 구간에 대한 실태 파악을 통해 속도 제한을 적용하거나 과속 단속을 수시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감사관실은 호화 별장 농막 의혹을 받고 있는 전 무안군청 부군수 서모 서기관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전라남도 감사관실은 서 서기관이 시가 260여만 원 상당의 소나무를 지인에게 선물 받는 등 청렴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달 말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교사들의 노트북을 해킹해 시험지를 유출한 고등학생 2명에 대해 학교 측이 퇴학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 시험지 유출에 가담한 공모자가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다는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재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문제 학생 2명의 시험 점수만 0점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학교장은 시험지 보안 관리 감독을 부실하게 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시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박홍렬 목포시장이 민선 8기 첫 시민과의 대화를 실시합니다. 목포시는 오는 29일부터 닷새 동안 목포시 의원 선거구 권역별로 7곳에서 시민과의 대화를 열고 시정 운영 방향 설명과 현장 민원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목포 MBC가 창사 54주년 기념식을 갖고 전남 중심 방송사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순영 목포 MBC 대표이사는 기념사를 통해 올해 신사옥 마스터 플랜을 마련했고 과감한 투자를 통해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방송사, 더 나아가 창사 100년을 넘는 방송사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기념식 이후 목포 MBC 직원들은 지역사회와 함께하기 위해 생활 여건이 어려운 가정을 찾아 쓰레기 치우기 등 봉사활동을 하고 목포복지재단에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유통 대기업인 신세계그룹이 광주 어등산 일대 복합 쇼핑몰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 여러 가지 변수가 예상된다면서도 광주에 호남권 최초의 복합 쇼핑몰을 출점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스타필드라는 이름으로 수도권과 부산 등 7곳에서 복합 쇼핑몰을 운영 중인 신세계그룹. 호남권 최초의 스타필드 출점 후보지로 광주 어등산 일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심에서 벗어나 상대적으로 넓고 다른 지역에서 오가는 교통도 편해 복합 쇼핑몰 입지로 최적지라며 오는 2027년까지 8천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쇼핑과 레저, 휴양을 한데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스타필드가 와서 과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게 지역 발전에 뭔가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들의 삶이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저희는 들여다봤고.
현재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 등을 둘러싸고 광주시와 민간 건설사가 법정 다툼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 신세계 측은 어등산이 현재로선 가장 유력지이긴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제2, 제3의 대안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말로 가칭 스타필드 광주 출점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또 복합 쇼핑몰과 별도로 사업비 9천억 원을 들여 현 광주 신세계의 영업 면적을 지금보다 3배 가까이 키우는 대대적인 확장 리뉴얼에 들어가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 이마트 광주점 있는 부지 5,000평하고요. 그 옆에 최근까지 모델하우스가 있었던 주차장 부지 2,900평, 그 두 가지를 터서 지난 2015년 특급 호텔과 면세점이 포함된 복합시설을 추진했다. 지역사회의 반발에 밀려 실패한 신세계그룹. 복합 쇼핑몰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을 얻고 7년 만에 새롭게 내놓은 사업 계획 안에 지역사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광주와 전남에서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13,030명 발생했습니다. 어제 광주는 5,521명, 전남은 7,509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는데 이는 광복절 연휴 직전과 비교했을 때 3,242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편 전남적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발생률은 269.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 대표 관광지에서 국산 김치 사용을 인증받은 음식점이 늘고 있습니다. 국산 김치 사용 인증업체 표시제는 100% 국내산 재료로 만든 김치를 사용하는 학교나 음식점을 인증하는 제도로 무안 뻘 낙지거리, 장흥 토요시장 등 전남 유명 먹거리 골목 25곳, 321개 음식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완도군 의회가 반복되는 도서 지역 물 부족 현상을 생존권 차원에서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완도군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노하도와 보길도 등 일부 섬 지역 상수원 고갈로 주민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가 광역 상수도 공급 등 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올해로 14번째인 소금 박람회가 천일염, 가치를 잇다라는 주제로 오늘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했습니다. 나흘 동안 열리는 소금 박람회는 전남 천일염 생산업체와 가공업체들이 참여했으며 단순 전시 홍보에서 벗어나 천일염 생산 과정을 보여주는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포시 의원을 지냈던 서미화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회 오는 2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합니다. 서미화 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가운데 유일한 장애인 위원으로 이번 회의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장애인 정책에 관한 인권위원회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전남대학교 새 병원 건립 사업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전남대 병원에 따르면 강 시장은 안영근 병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새 병원 건립 사업을 위한 용도 지역 변경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가 올해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대 병원은 2037년까지 1조 2천여억 원을 투입해 노후화된 병원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고 미래형 의료 체계를 갖춘 미래형 뉴 스마트 병원을 건립할 계획입니다.